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참 은근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지능 검사를 다 받아볼 수도 없고, 또 지능 검사가 꼭 높게 나온다고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걸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지능 검사가 낮으면 꼭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 걸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시작하는 첫 이야기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이만큼 똑똑해요. 또 이만큼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아이가 한글을 몇 살 때 뗐어요. 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디까지 해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가 이만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과연 이런 아이들만 머리가 좋은 걸까요?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 다른 모습은 없는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영재나 두뇌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이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로 이제 만 3세, 4세 요때 아이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다.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빨리 배우는 아이들.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휘가 뛰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뭐 얘기를 안 해줘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여기서 빨리 배운다는 게 단지 말이나 아니면 글자 또는 셈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실, 뭐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뭐 어떤 것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빨리 배우고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빨리 배우고 기억력이 우수한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휘가 뛰어난 아이들. 어휘가 뛰어나다는 게 꼭 글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아이들, 또 말 속에서 단어가 풍부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단어놀이나 스토리텔링, 흉내내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단어놀이도 쉽게 이해가 가고요. 그렇죠? 스토리텔링도 이해가 쉽게 가는데 흉내내기는 좀 뜻밖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저녁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 주말 저녁에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들,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유행어 따라하는 게 정말 싫으시잖아요. 그 모습이 딱히 예쁜 건 아닌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을 빨리 잡아내고 그것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건 이 아이의 두뇌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 커서 모델래 이렇게 타박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보니 우리 아이가 흉내내기를 좀 잘하는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숫자, 단어, 그림으로 된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퍼즐은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는 예측을 해서 무언가들을 대입시켜보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숫자, 단어, 또 꼭 이런 게 아니라 그림 퍼즐로 된 것, 그림으로 된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상적이고 복합적이고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창의력에 대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나 어휘력뿐만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하는 것도 머리가 좋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예술적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한 분야에 깊고 강한 집중력을 보이는 아이들도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사 뽀로로라든지 또봇이라든지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는 집중력이 강한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겐 그것이 오히려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질문이 많은 것, 이것도 분명히 머리가 좋다는 걸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호기심이 많으면 수다스럽고 끝없이 왜 물어보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실, 정의, 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아이들이요, 커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의의 뜻이 뭔가요? 정의. 저스티스. 저스티스의 정의. 저스티스의 데피니션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인데, 막상 이런 말들을 가지고 뜻을 딱 얘기해봐라 이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고차원적인 추상적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추상적 사고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관심을 나름대로 갖고 알려고 하고, 그래도 나이 또래보다 좀 이해하는 것 같다? 추상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공상을 잘하는 아이들, 공상을 잘하는 것도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적 능력, 두뇌 사고력,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공상을 잘합니다. 이렇게 공상을 잘하는 아이들은 또 유연한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라는 것이 이 전두엽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상을 잘하는 능력도 무척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에너지 넘치고 또릿또릿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두뇌가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옛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자주 말씀하세요. 그는 참 또릿또릿하게 생겼네.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겠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가면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게 관상학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활달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릿또릿하게 행동하고 빨리빨리 행동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글을 빨리 한다거나 수계산을 빨리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머리가 좋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첫 방송의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린 머리 좋은 아이를 알아보는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한번 잘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이의 재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모님들 스스로가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